한 달에 한 번인데, 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맨날 실수하는데, 2주에 한 번씩이지만, 이놈의 한 달과 2주를 구분이 잘 안 돼. 아니, 2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얼굴도 보고, 오늘도 끝나고 이제 지령대 때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 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달 1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좀 미리 발견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이제 좋은 이야기야 나쁜 이야기 하고, 영어로 치면 이제 굿뉴스와 배드뉴스잖아요. 굿뉴스나 배드뉴스, 우리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런데, 제일 좋은 소식은 이제 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면에 있는,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어떤 이원적이지 않는 여러분의 진짜 실상을 발견하는 게 무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 수 있다. 뭐 이런 이해도 들고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이라 그러죠.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뭐 국가적인 이야기, 재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 이야기도 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면 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전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뭐 잡혀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위인들의 이야기, 과거 위인들의 이야기, 지금 현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이야기, 또 미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다 차별돼 있잖아요. 차별돼 있고 뭔가 독특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의문을 품었던 거는, 솔직히 그 이야기와의 동일시가 너무 강할 때는 이제 그 표면이라 그러죠. 이 표면에서 이 인생 스토리를 자주 표현하는데, 이 표면에서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저도 뭐 정만이라는 인생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인생 스토리는 뭐냐면, 나는 언제 태어났고 쭉 가다가 지금 요새 만 공부하고 있고 끝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좀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게, 그 스토리란 게 이제 좀 동일시랄까? 스토리가 좀 사라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구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실제 같은 이야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야기로만 치면 허구의 이야기거든요. 누가 태어났고 누가 죽는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의 어떤 동일시나 그게 좀씩 줄어든다, 이해가 들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관여해서 뭐 어떻게 바꿔야지, 고쳐야지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오는, 뭐라 했대, 부담감, 책임감이나 뭐 그런 것도 좀 풀려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모든 스토리 이면에 있는 어떤 우리의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해결되어 있는 실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범죄자의 스토리가 있죠. 뭐 범죄자의 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아주 추악한 뭐 이면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그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듣고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하는 이런 표면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 그 이야기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표현하신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 안 했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한테 죄송한데,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제가 이야기는 그 모든 이원적인 이야기 속에 있는, 아니 그 바탕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정말로 맞는 말인 게, 그리고 진리는 평등하다, 뭐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와의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와의 동일시가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을 맞으려는 이 경향이 어떻게 보면 큰 착각이거든요.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수경님의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에 해피엔딩, 요게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의식이나 아니면 그런 성향이. 그리고 보면 이야기도 이제 제가 시간을 빌려드리면 1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 이야기, 일주일 이야기,
하루 이야기, 이야기가 점점점 이제 지금 하면 오늘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것만 여러분 가슴에 와닿았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 순간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야기가 있으려면 시간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 스토리가 있으려면. 한 달, 1년, 10년, 100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와 스토리가 시간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과거, 현재, 미래를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와닿고 항상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애는 스토리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스토리가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는 그 매 순간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항상 미래로 달려가니까 스토리가 생기거든요.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선악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하여튼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끝에 해피엔딩 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매 순간 있는 그대로에는 정말로 이야기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이원적인 세상 그 창세기의 표현에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뱀이 꼬셔가지고 따먹기 전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자기만의 내면의 이야기 없는 원래 이야기 없었는데 이제 따먹고 지혜가 생겨가지고 처음에 하와가 했던 행동이 그거잖아요. 아, 부끄럽다. 나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판단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전 들어간 걸로 이해하는데 실존 인물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들어가고 자기의 몸을 보니까 내가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랄까? 어떻게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로는 그 하와는 스토리 없는 이야기 없는 어떤 에덴동산에서 이제 개인의 스토리로 빠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제가 이야기는 그 선악과의 비유가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좀 잔인하게 표현돼 있던데 평생을 뭐 뭐 이렇게 뱀도 그렇고 뭐 너 흙만 먹고 산다 그러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스토리 어떻게 보면 이제 힘겨운 썰물 가는 거죠. 비이원적인 세상에서 이원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브가 우리의 조상이라 치면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뭐 표현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이야기로는 어떻게 보면 착각 우리가 가진 어떻게 보면 속은 거잖아요.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 속에서 속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잘못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또 자기 인생 스토리가 좋은 스토리면 우리는 흡족해하고 그거를 좀 이어가려고 그러고 나쁜 스토리면 우리는 그 스토리를 빨리 자기가 바꾸려고 하고 정말로. 근데 저의 경험을 비춰보면은 제가 두려움을 통과할 때, 통과한다고 표현해보면 두려움을 통과할 때는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제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걱정, 아, 저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지? 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주변에 누가 뭐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와 동시에 두려운 감정을 계속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동일시돼서 그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이야기에 완전히 주인공이 돼서 완전히 빠져 있는 거랑 그 이야기를 실현해 간다, 통과해 간다 그러면 이야기가 점점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감정이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그거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두려운 스토리도. 영화로 치면은 이제 주인공이 통과해 가면서 동일시 돼 있다가도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그거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해가 오기 때문에 통과해 가고 또 저 얘기해 보면 슬픔도 통과해 가고 뭐 바다님이 요즘에 이제 그렇다고 하시는데 슬픔도 통과해 가고 제가 오랫동안 통과해 가는 이 어떤 비참함이나 수치심 이브가 겪었던 거 부끄러워하더라 발가벗었더라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런 것도 통과해 가고 그 모든 스토리를 통과해 감에 있어서 음, 비이원적인 세상이나 마음 상태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스토리 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걸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고 이제 저의 이야기든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든 최근에 제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메고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가 막 옛날에는 안타까워하고 공감하고 막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도 조금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저걸 믿음으로써 힘들어지는구나. 최근에 많이 들었던 그 불경기다. 그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는 내 인생은 왜 그러냐 뭐 이런 내 인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라 막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다음 생에 잘해보자 뭐 농담을 했는데 이것도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이야기인데 그렇게 막 같이 슬퍼하고 그러진 않더라고. 그 최근에 또 저는 뭐 누구 또 돌아가셨거든요. 제 아는 분 돌아가셨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프진 않더라고. 그래서 예전엔 같았으면 정말 공감 능력 없네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가? 옛날처럼 막 현실감 있게 같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더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 없는, 어, 어떻게 보면 2주 동안은 저도 뭐, 잠깐은 유튜브도 보고, 뭐도, 제일 특징적인 거는 유튜브 그 강의죠. 강의는 거의 안 들어가지고, 망공부 강의는 거의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정체성이 보이더라고. 망공부 강의를 2주간 또 안 들으니까, 어, 내가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이란 이미지도 참 이상하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이미지라는 게 제가 어떤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는 게 정말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게 확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 제일 요새 많이 하는 게뭐 청소 열심히 하고 좀 변한 게 좀 노래를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자주 얘기했었잖아요. 음악 듣는다는데 노래를 안 듣길래 그건 좀 이상해서 노래도 잘 안 듣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좀 단절된 생활이죠. 어떤 소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단절된 생활이면서 그게 좋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나 스토리가 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 실제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게 좀 더 와닿는 느낌? 여러분들하고의 관계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궁금했던 게 이 하나님이든 뭐 나든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냐? 뭐 사람 몇 명 죽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런 사람도 진리는 평등하다는데 저런 사람도 어떻게 용서하냐 그랬는데 그런 의문도 그 스토리는 따라가면 죄인이죠. 사람 세 명을 뭐 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감옥 갔다 이러면 그 이야기를 똑같이 동일시되어 있으면 저 나쁜 죄인 이러는데 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 죄란 무엇인가라는 거에서는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스토리 밑에 아니면 그 속에 어떤 평등한 항상 우리의 센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동물의 뭐 모든 존재의 에센스가 거기에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없거든요.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좋은 이야기다, 나쁜 이야기다, 내 삶은 절망적이다. 어, 그 스토리 안에서 평등성을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또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야죠. 모든 사람 평등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스토리 밑에, 아니, 그 바다의 어떤 표면, 그 자체에, 그 자체에 일단 이제 차별 없는, 죄 없는 우리의 모든 실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착이랄까? 집착이 있으니까, 내 인생 스토리가 이게 내가 나지, 뭐, 소중하지 않은데, 우리들은 뭐 그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이제 소설로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든 소설을 보든 그 스토리에 너무 빠져 있으면 좀 심하면은 이제 완전히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울고 웃고 슬퍼하고 하지만 실제 영화를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동의시가 전혀 되진 않거든요. 그냥 영화다 이러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의 삶에 오면은 이거는 영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이 돼요. 다른 것보다는. 너무나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그거죠. 집착. 가장 큰 집착이 뭐 물건에 대한 집착이나 관계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로는 나에 대한 이 소중한 내 인생 스토리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은 뭐 우리 왜 힘들어하고 그 스토리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어져 가고 과거 현재 미래가 쫙 펼쳐지면
우리는 그거를 또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 제가 한 6년 전인가 5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안 만들어지면서 힘들어 했었거든요. 남들은 다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부작용인가?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안 만들어지고 뭔가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시간관념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한 1년인가 6개월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지지? 하다가 지금 뭐 시간 없지만 5, 6년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다르게 보이니까 그 이야기 없는 예전에 이게 문제로 저도 봤었어요. 처음엔 이게 이야기가 쫙 내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멈춘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정말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이런 진짜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절망감이다, 뭐 고독이다 표현하는데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언젠가는 또 이게 또 실현하다 보면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지 되는데 요즘에 드는 이해는 그 모든 이야기를 KT도 아마 이 얘기한 걸로 제가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그게 정말로 좀 와닿는 부분도 있고 음. 특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믿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파산 이야기 아니면 과거 이야기로 치면 우리 옛날에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고해성사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 표면에 있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굴곡이 있잖아요. 요거의 동의시가 너무 세니까 자기를 죄인이다, 의인이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신이다,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 스토리 표면에 있는 모든 이야기에 동의시가 너무 강하니까 가장 큰 것도 남자다, 여자다, 그리고 나는 유한한 존재다, 또 무한한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이 차별 속에서 뭐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가능하진 않거든요. 해피엔딩이라는 것도 없고, 배드엔딩도 없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걸 이제 통과해 가다 보면, 그걸 저절로 그게 약해지거든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랄까. 아니면 생각의 힘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동의시의 힘이 약해진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약해지면 여기 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뭔가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게 또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 이야기 밑에 있는 아니면 이야기 그 동시에 있는 이야기 없는 문제 없는 이미 해결되어 있는 자기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고 이미 모든 죄가 씻겨져 있는 정말로 그런데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하면서 우리는 그 참된 자유나 평화나 쉼을 우리는 이제 그 스토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표현해보고 싶은 거는 이 스토리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쉬려 하거든요. 이 스토리가 쭉 진행될 때 이게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쉼표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쉬려고 그러고 여기는 뭐 일하는데 여기 빈 데가 쉬는데 또 일하는데 이러는데 아니, 하여튼 그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그 표면에서 내가 어떻게 인과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좋은 소식으로 끝내자, 나쁜 소식으로 끝내자, 이렇게 하려면은 끝이 없어요, 그건. 정말로.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으로는 안 된다, 뭐 생각의 힘이 좀 하는 게,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생각을 또 바꾸거나 고치거나 해서, 아니면 우리 감정 자체도 표면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걸 고치고 바꾸고 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그 속에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다 보면 이 이야기와 상관없는 그 스토리와 상관없는 자기의 실상을 조금씩 감각해가고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거기에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이해랄까 경험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해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동의시를 대고 좋은 이야기가 자기 삶에 펼쳐지면 굉장히 기뻐하고 나쁜 이야기가 좀 펼쳐지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뭐 그렇게 동일시 안 하면 안 힘들어하고 안 슬퍼하냐 하지만 여전히 똑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저도 좀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알거든요. 아 이게 이 요게 가지고 있는 어떤 허구성이랄까? 그런 거 알기 때문에 기꺼이 힘들어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생겨요. 기꺼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기꺼이 슬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꺼이 그냥 무덤덤할 수도 있고 정말로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여유랄까? 그런 게 이제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로 어,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 이야기를 좋아하고 한 달 이야기를 좋아하고 일주일 이야기를 좋아하고 하루 이야기를 좋아하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아무도 할 수는 없어요. 뭐냐 아무 일도 없거든요. 이 순간에는. 근데 이제 이 순간에서 시간 10분 정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이제 이야기가 생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야기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아 나는 이런 걸 겪었구나 뭐 이게 나의 삶이구나 이러다 버리면 어떻게 보면 문제와 동일시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좋은 이야기면은 또 동일시해서 좀 유지해서 길게 확장하려고 그러고 그 이야기가 한 1년 정도 갔으면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복권을 당첨됐다 그러면 이게 계속 갔으면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실상에서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음, 뭐 나는 중생이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바다 표면에서 여러분들 그거 항상 동일시를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그것과 그 자기 이야기와 그리고 또 제일 우리가 동일시 많이 하는 게 저도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할 때 이별 이야기, 특히 관계적인 이야기 그걸 가장 힘들어하잖아요. 이 관계적인 이야기에서 뭐 이제 가장 이별과 상실, 뭐 고통 이런 걸로 힘들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관계에도 이야기가 있어야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어떤 두려움, 자기 안에 그런 두려움 만나다 보면 그 이별과 상실조차도 어, 좀 솔직히 그거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 들면서 관계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이해가 있으면 걱정이 없거든요. 근데 밖에 모든 관계를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해결한다고 그건 좀 정말로 큰 부담인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끝이 나거든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모든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주인공이 있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거는 시작과 끝, 주인공 그리고 요것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에센스가 들어있는데 시간관념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는 시간이 연관돼 있거든요. 어, 10년, 한 달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허구성이 좀 보일 수 있어요. 단지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스토리는 항상 시간관념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스토리가 시간관념이에요. 솔직히 뭐 그렇게 표현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에서 지금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기에는 스토리나 이야기도 없고 매 순간 그냥 자기의 되어 있는 그 모습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와 너무 오랫동안 러브홀릭이라 표현하면 완전히 빠져 있어가지고 언젠가 미래에 정말로 대부분 저도 그렇게 있었는데 해피엔딩을 바라는 거죠. 그 해피엔딩의 끝이 대부분은 깨달음이거든요. 언젠가는 깨닫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없는 해피엔딩이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스토리가 무너지고 그것과의 동일시가 어떤 삶에서 주어지는 이별과 상실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오는데 우리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이별과 상실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스토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배드잖아요. 아, 또 누구랑 헤어지고 나는 힘들어하고 울고 막 배드 스토리네 하고 그렇게 완전히 빠져 있으면은 그 배드 스토리가 겪어내 가면은 이게 통과해 가면은 끝이 있거든요. 근데 배드 스토리에 계속 자기가 눌러 앉아 있으면 항상 자기 인생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사람은. 그게 이제 배드 엔딩인데, 모든 스토리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을 통과하든 슬픔을 통과하든, 기쁨은 잘 통과, 저도 기쁨은 잘 통과하는데, 비참함이든,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패배자의 스토리네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비참함 뭐 이런 거 스토리든 승리자의 스토리든 현재 나의 스토리든 과거의 스토리든 사실 다 동일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모든 게 상상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이미지와 어떤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상상 이면에 있는 게 다 동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은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이나 이런 거. 과거 사람, 미래 사람, 현재 사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현실 실제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거를 이름하여 하나의 동일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 진리를 깨닫는다기보다는 내가 깨닫는다라기보다는 진리를 깨달으려는 그 하나의 어떤 힘이죠. 그게 약해지는 것. 약해지면서 이 복잡한 스토리, 아니 비극적인 스토리 이면에 있는 자기의 실상을 깨닫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정말로 아무 문제 없는 자기 실상을 발견하고 이제 공부를 좀 더 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익숙해지는 거죠. 여전히 그 이야기에 빠지거든요, 우리는. 우리 대부분 드라마도 좋아하잖아요. 넷플릭스도 보고 그리고 비극의 주인공도 좋아하고 희극의 주인공도 좋아하고 저도 피해자도 좋아하고 하여튼 모든 이야기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자기 어떤 습관 때문에 이제 조금씩 더 공부해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최근에 또 제일 많이 빠지는 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나 피해봤다. 또 최근에 며칠간 그리고 또 피해봤다 또 억울하다 또 올라오대요. 또 올라오니까 또 경험해 갔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습관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만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 뭔 얘기야 뭔 얘기하다 했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내 이야기 끝에 저는 항상 해피엔딩을 바랬구나. 그 해피엔딩이 깨달음이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였구나라는 이해가 드니까 하여튼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해방되는 것은 정말로 자기 자신에 있는 거를 만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관계라는 게 있나? 뭐 솔직히 그런 생각도 여전히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막 하여튼 그런 거에서 해방이 오거든 정말로 그래.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사회 물의를 일으켰다 전쟁이 일어난다 누구는 깨달았다 누구는 못 깨달았다 그리고 누구는 뭐 됐다더라 그 최근에 어머님이 저기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간증을 뭐 보내주셨는데 전 보진 않았는데 하늘나라로 갔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은 계속 하늘나라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그 간증 보라고 하는데 그 내가 안 봤는데 그 어머님의 문제거든요. 제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그 스토리 믿고 있어요. 하늘나라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의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믿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보면 하와랑 다 비슷하네요. 뱀이 막 꼬시잖아요. 이거 맞아. 이 진실이야. 이거 먹으면 돼. 라는데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믿는 거잖아요. 하늘나라가 저 위에 있다. 그런 식으로 믿는 거니까 모든 차이가 있다면 이야기의 차이는 있어요. 자기 각자만의 이야기 차이인데 정말로 자기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는 강조하지만 이야기가 없거든요. 순간은 그게 이게 이제 연습한다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러면 하루라는 것도 없고 한 달도 없고 1년도 없거든요. 20년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뭐 평등하다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 스토리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 실상이 보이면은 따로 용서해야 되거나 해결해야 되거나 뭐 죄다 뭐 비극이란 것도 조금씩 이해가 좀 다르게 보이니까 어, 만약에 뭐 제 몸이 비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도 이야기의 끝이 꼭 비극은 아니다라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 시간은 별로 안 됐네 그 이야기가 음,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공 스토리나 깨달음의 스토리. 어, 정말로 그런데 이야기가 없는
어떤 사람은 뭐 그러잖아요. 나는 뭐 따로 그 경험도 없다. 뭐 빛을 보고 뭐 이런 공부적인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는 건 이야기가 없잖아요.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아, 나 공부 안 되고 있어 하지만 할 얘기가 없고 이야기가 없고 뭔가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라는 거는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되게 좋거든요. 저도 딱히 특별한 경험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거의 없고 뭐 그냥 일상에서 맨날 비참하다 뭐 절망적이다 맨날 그런 이야기 좀 우울한 이야기 위주고 가끔씩 뭐 황홀하다 기쁘다 요새 그런 이야기도 표현하지만 그것과 이제 동일시 돼가지고, 아, 나는 요게 내 이야기고, 이게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허구성을 보이고, 동일시 되면서 되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들도 보통 그거잖아요. 자기 일상에서 표면적으로 이야기에 동일시 돼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뭐 경제적인 것도 요새 뭐, 물가가 비싸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걱정은 안 하는데, 옛날에는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이러다 거지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러다가 내가 노숙자 될까? 뭐 노숙자 돼서 돈도 없고 뭐 어쩌고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 이제 그런 이야기에 안 믿으면 이상하게 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안전함이랄까? 그런 게 있고 또그 내면의 어떤 평온함? 최근에 많이 느낀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그 내면의 평온함, 안심이 되거든요. 정말로 그래. 단지 밖에 아 저거 허구 소설이다. 우리가 우리 책 보면 허구 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설책을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건 너무 실제적으로 좀 많이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아이 그나 실제 겪었는데 그 얘기해 보면 다 과거 이야기 있잖아요. 겪은 거 얘기해 봐 이러면 과거 이야기거든. 그럼 그 이야기를 다 믿거든요. 과거 이야기를. 대부분은 이제 과거 이야기를 다 믿고 힘들어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과거 이야기를 해보면, 아, 나는 공부 한 20년 했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된 거 없다. 요것도 이야기거든요. 그거 참, 그거에 많이 빠져요. 나는 20년간 열심히 했는데 아무 변화 없다. 요것도 이야기거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좀 열심히 하면 될 거다. 이것도 이야기고. 정말로 지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항상 믿고, 동일시되면 또 그걸 따라서 뭔가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나는 20년간 이렇게 하니까 안 됐더라.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그 스토리를 되게 조작한다 표현하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참 그거였는데, 오히려 그 스토리가 일어나게 놔두고 그걸 치러낸다 표현하는데, 그렇게 슬픔을 통과해 가고, 안 됐다도 통과해 갈 수 있거든요. 나는 안 됐다라고도 통과해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내가 댐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중생을 또 부처의 이야기로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점점 어떻게 보면 바다 표면에서 그 파도의 모양을 보고 자기가 이제 싸우고 바꾸고 고치고 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맨날 한 달, 내가 한 달을 계속 했는데 2주에 한 번이지만 제가 한 달을 좋아하는, 딱 한 달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2주를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하면서 느끼는 게 좀 버벅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공감 능력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솔직히 공감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어떤 면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공감 능력을 왜 없나 말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특히 지인들이 무슨 얘기하면 제 속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 많은 비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자기가 겪었던 비극, 슬픈 이야기잖아요. 이상하게 근데 그 슬픈 이야기에 저는 이야기에는 특히 그렇게 관심이 솔직히 옛날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그냥 그것만 보여요. 아, 이게 완전히 빠져 있구나. 완전히 거기 빠져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지인분 한 분한테 표현한 게
우리는 그 이야기에 빠져 있는 거 너무 좋아한다. 어, 그거 뭐 힘들다, 말은 힘들다, 뭐 즐긴다고 표현도 있잖아. 그 이야기에 계속 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경험해가고 실현해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거에 함몰된다기보다는 자기가 즐기는 느낌? 비극의 주인공이죠, 대부분. 그건 확실히 보이던데. 아, 난 이렇게 비극의 주인공이야.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영화의 주인공이던데, 완전.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지인이라 해도 대부분은 그게 습관처럼 비극의 주인공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자기의 모습에 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주인공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대본도 있는데, 어, 그에 비하면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대본도 없고, 할 이야기도 별로 어떻게 보면 연기자로 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무명이죠. 대본을 안 줘. 딴 사람들은 막 성공적인 대본도 주고 비극적인 대본도 주고 연기도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본을 안 줘. 점점점이야 대사. 행인 1, 행인 1 그러니까 저번에 최근에 저랑 동갑인 친구 한 명이 와서 그게 참 진실과 가까운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너는 계속 아무것도 없네? 어, 뭐, 할 이야기가 없네. 너 맨날 그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뭐 진행되거나 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느낌이 아니니까 한 6년 만에 왔나요? 뭐 와서 저 딱 보더만 뭐 몸적으로도 변한 게 없네 하지만 뭐넌네딴 거 없잖아 이래. 딴 거 없다. 뭐 그냥 무난하게 산다 그러니까. 딱히 특별한 이야기가 없죠. 야,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뭐 이렇게 어떤 거창한 이야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저는 병풍 같은 연극으로 치면 뒤에서 이제 이야기도 없고 대사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은 느낌? 저희가 받는 느낌도 좀 그렇게 받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열등감이 좀 심한 경우라서 성공적인 스토리에 저도 동희 씨가 많이 됐거든요. 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보고 항상 부러워했던 저번 달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그 성공 스토리에 대한 투사가 이제 마공부 와서는 이제 깨달음을 간 거죠. 깨달은 사람의 스토리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렇게 해야지 깨닫는구나 이러고. 근데 그 모든 게 제 착각이 들어. 정말로 그걸 누가 많이는 안 알려주고 한 번만 알려주는데 하여튼 그런 스토리에 너무 부러워하고 아 저렇게 수행하면 깨닫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부러워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진짜. 실상에는 부러울 게 없거든요. 자기 실상을 깨닫는 데 부러울 게 없고 어,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스토리를 부러워하는 거죠. 성공 스토리, 깨달은 스토리, 특히 체험 스토리. 체험 스토리. 아, 야, 너 진짜 뭐, 대단하다. 뭐, 빛이나, 하여튼 그런 체험 스토리도 부러워. 그러니까 모든 부러움은 진짜로 상상이거든. 이야기를 부러워하는 거거든. 이야기가 없는 사람 아무도 안 부러워요. 너가 뭔 체험했어? 너가 뭔 체험했어? 이러면 뭐 아무 얘기할 려 없잖아요. 그러면 뭐, 부러워할 수도 없죠. 쟤 뭐야? 저, 꼬다는 보리자루도 아니고, 저거 뭐,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도덕경 표현처럼 돈은 되게 밋밋하다 표현한 게 진짜로 뭐 밋밋한 감정이라기보다는 딱히 뭐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야 뭐 이런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 순간에는 항상 정말로 그런데 이 사람과 이야기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 없는 좀 사라진 아니면 동희 씨가 좀 덜한 어떤 침묵이랄까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 완전히 너무 동의 씨가 돼 있다 보니까 저 과거를 비춰보면 성공 스토리나 깨달음 스토리나 다 본질적으로 제가 불허했던 건 다 똑같거든. 이제 성공 스토리가 깨달음 스토리가 된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하면서도 왜 나는 마지막이 없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끝이 없지 했는데 이제 우리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스토리에 대한 동의 씨가 좀 이 제한돼 있죠. 대부분 제한돼 있는 스토리에서 어, 이렇게 안 가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뭔가 내가 발전한다, 성장한다 이게 어느 순간 딱 여기만 있는 느낌이에요. 뭐가 발전도 없고 뭐 그 이야기가 보통 옛날에 같은 경우 생각을 쫙 펼쳐지면서 저 따라가거나 만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이게 펼쳐지는데 여기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요건 또 잦아들고 계속 잦아들고 잦아들고 스토리가 계속 펼쳐지고 잦아들고 생각이라 표현하면 감정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뭐 두려움의 감정, 걱정의 감정 이런 것도 올라 펼쳐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약해지고 이 이야기라는 게 참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잘 안 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이해가 어떻게 보면 좀 오고 또 다른 표현들을 보니까 좀 공감도 되고 예전에는 저는 뭐 그런 걸로 별로 제가 KT인가 뭐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지만 뭐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게 뭐라고 그걸로 뭐 되나 좀 그런 부분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그걸 저는 뭐 그런 거보다 감정을 무조건 치러내야지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려는지도 좀 공감이 되고 하더라고요. 감정과 그 이야기하고는 이야기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생각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두려운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경험하고 그 스토리와 동일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경제적인 게 제가 두려워할 때는 항상 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감정과 돈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걱정. 어, 그게 뭐 다 치러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풀 소유해서 그런 게 아니고 두고 뭐 그냥 그런 어떤 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을 통과하는 주인공으로서 열심히 연기한 거잖아요. 열심히 통과한 건데 어 이제 아주 질기고 오래가는 거는 저는 패배자 제 입으로 이런 표현하기 뭐한데 비참한 스토리는 진짜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 이부가 겪었던 그 수치심 그거는 정말로 좀 오래가고 제가 저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게 이 이야기가 원래 좀 그거 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좀 오래가는 것 같고 두려움은 뭐 기간으로는 계산 안 했지만 한 3, 4년간 치러냈었거든요. 슬픔은 중간중간에 또 치러내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진행되는 게 아니고 치러내다가 또 울기도 하고 뭐 슬퍼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에는 관심이 항상 없었어요. 어, 그냥 그 치러내는 과정. 그게 이제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어,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상황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무슨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 이게 관심이 별로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그 치러내는 것만 관심 있어요. 누가 날 자극해서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뭐 어떤 외부 관계에서 내가 일어났다 이런 설명에 대한 관심 없고, 그냥 매 순간 있는 거에서 치러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밖에 마음을 좀 덜 뺏기는 거죠. 내가 치러내는 거 말고 밖에 관심이 좀 덜 뺏기는 거. 우리는 밖에 걸로 막 설명을 많이 하거든. 제가 나를 뭐라 해서 내가 화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요거를 완전히 믿어버리고 또 그걸 막 생각을 하거든요. 뭐 분노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니면 죄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러면서. 그게 이제 밖으로 눈이 가면은 이게 치러낸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주인공으로서 빠진 거거든요. 나 있고 너 있고 저 사람이 날 자극했고, 근데 그건 치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좀 빠진 거거든요. 그 역할이나 어떤 요새 지금 영화로 비유 많이 했는데 그 역할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저절로 진행돼 가는 과정을 자기가 거기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 있을 거야. 여기 항상 곱씹을 거야. 여기 집착하고 난 매달리고 있을 거야. 하면서 본인이 그 스토리에 저절로 진행되는 걸 본인이 막아요. 음. 왜냐면 그런 역할이 너무 좋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좀 차이가 미묘한데, 슬픔을 치러내고 두려움을 치러내는 거랑, 거기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피해자가 되는 것도 좋아하고, 최근에도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어저께도 들었는데, 사람들은 되게 피해자가 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성공도 자랑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 자랑하고 정말로 그게 빠져 있고 동일시에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좋은 상태에 똑같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힘든 상태에 저항하면서 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로 단순한 길이에요. 그 이야기가 누구나 겪는 이야기잖아요. 생로병사 이야기. 부처님이 뭐 생로병사 이야기인데 그 생로병사 속에 그 생로병사 이야기 속에 이야기 없는 그 실상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생로병사의 표면을 어,
이렇게 내려가면 이걸 올리려고 그러고 이런 식이거든. 그 생로병사 안에 아니면 그 속에 생로병사가 없는 이게 이야기가 없거든요. 요렇게 보면 지금 이야기가 있지만 요렇게 하고 여기 한 점에는 옛날에 기태사님한테 많이 봤는데 한 점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뭐 이게 이름 붙이는 뭐라는 거. 뭐. 매 순간에는 위다, 아래다. 이게 또 이야기라 표현해요. 관념, 위다, 아래다, 됐다, 안 됐다도 없는데 우리는 그 매 순간이 아닌 그 이야기의 어떤 길이에 동일시돼서 이건 짧다, 길다, 밑이다, 아래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진실은 되게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해서 솔직히 이렇게 몇 년, 뭐 우리가 1, 2년 됐죠. 1, 2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단순한데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습관은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의 완전히 동일시랄까? 음.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겪어낸다기보다는 그 생각과의 동일시하면서 저항하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대부분 저항하잖아요. 특히 뭐 2주 동안 우리가 안 봐서 2주 이야기를 해보면 뭐 특별한 일 없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혼란스럽다, 기쁘다, 굳이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혼란, 기쁨, 무기력, 갑자기 또 뭐 반가움, 뭐 이런 거 일상 누구나 듣는 이야기. 근데 그냥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이지.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정만이는 혼란을 겪고 기쁨도 겪고 뭐도 겪고 뭐도 겪었다라면 그럼 나중에 계속 다 사라지고 뭐 이래버리면 이게 지옥이거든. 왜냐면 항상 그게 미래에 가 있는데. 그냥 혼란은 혼란이죠. 이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혼란의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내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왜 혼란스러워? 아직도 이제 정말 이제 몇 년 돼도 이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넌, 넌 그래갖고 뭐 아직 멀었어,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냥 혼란일 때 혼란이 기쁠 때는 야, 정말 이제 기쁠라면 한 2주는 기뻐야지. 뭐 하루? 한두 시간도 안 가요, 저도. 엄청 기쁠 때도 있는데 그럼 야, 너 왜 길게 안 가냐?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는 감각적인 힘겨움은 있지만 이야기가 없을 때는 고통은 있는데 또 고통도 없어요. 정말로. 고통 속에서 고통이 없거든요. 언제 어떤 그 고통이 있는데 그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고통 없는 거에 상상하잖아요. 고통도 없고 뭐가 없고. 천국도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좀 말이 빨라지는 게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천국 가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천국은 너희 안에 너희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있는 그대로 경험해 가는 거가 그 유일한 어떤 해결책이라면 해결책인데 우리 고통 없는 슬픔 없는 이러면 또 이 관념이 생각이 나서 그게 사라진 이렇게 생각나는 이게 없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고통을 버리고 평화를 구하고 전쟁 없는 평화를 요새 밖의 세계에서도 많이 구하잖아요. 내면에 끊임없이 경험되는 내 안의 갈등, 이걸 이제 밖으로 표면된 게 전쟁이에요. 이 갈등이 투사가 되면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거든요. 음. 내 저 사람이 날 자하겠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 갈등 속에 어떤 그 혼란 속에 정말로 둘이 아니거든요. 전쟁 평화, 뭐 갈등 평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둘로 나눠서 이제 항상 그렇게 스토리를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따라가면서 어, 되는 거고, 천국 얘기한 거는 정말로 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했는데,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이제 경험해 가시는 분들, 그 속에 있거든요. 항상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있고, 음, 변치 않고, 그래서 그 특성을 그냥 표현해 보면, 평등, 평범, 평등,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이야기는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통과해 간 이야기에 그 이야기나 스토리나 생각의 힘이 좀 약해지면 여러분도 이제 그런 감각이 좀 깨어나서 내가 항상 이 표면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달려가는 이 이야기에 동일시돼 있고 이걸 치러내기보다는 겪어내기보다는 요거에 내가 너무
이렇게 이거 겉으로는 표현 못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안 좋아. 내가 여기 매달려 있거나 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도 제일 오랫동안 좀 힘들었던 게 여러 분한테는 표현 잘 안 했지만 가게에 일하면은 좀 무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 사람이 나 욕했어 화났어 저 투사도 막 하더라고요. 저도 투사하고 야 저 사람 그러니까 완전 그 당시에는 나도 빡 빠지대요. 빠지고 이제 그게 좀 해결되고 이제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아, 투사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지. 막상 그런 싸움이 붙거나 할 때 저도 막 저 자식 이 자식 이렇게 하더라고. 뭐 표현도 가끔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도 뭐 그게 저의 한계고 쉽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끝나면 조용하고 아무 이야기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막상 벌어질 때는 저도 막 화가 나고 저 새끼 죽여버린다 뭐 그러고 뭐 저집 상대방도 나 그러고 뭐 이런 마음도 좀 들고 하거든. 근데 뭔 얘기하다가 저 새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이제 아 아까 전에 내가 저랬구나 하면 나는 아직 멀었어도 과거의 이야기고 뭔가 멀었다고 하려면은 과거를 회상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표현해야 되거든. 뭐, 그 자격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지금에는 진짜 자격이란 게 상관없는데 과거에는 모든 자격은 과거에 연관돼 있잖아. 너가 그거 얘기할 자격이 있어 이러면 우리는 그 나는 뭐 교사 자격이라면 나는 뭐 교원대학도 나오고 누구 학생들 같이 10년 됐어. 이 정도면 자격 있지 않아? 모든 자격도 이제 과거의 어떤 이야기와 자기 동시대에서 하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많이 느꼈지만, 내가 이 강의할 자격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런 어떤 지난 이야기에 저도 많이 빠져 있고, 자기한테 어떤 실망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빠져 있으면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직 안 됐다. 모든 표현도 특히 안 됐다는 표현은 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몇 명 하니까 나는 안 됐다, 뭐 멀었다 이러는데 근데 예전에는 저도 아이고 아이고 뭐 하고 이랬는데 그 안 됐다는 걸 솔직히 저는 믿진 않은 저절로 믿지 않는다. 어,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모르는 재밌는 거는 저도 잘 모르는 건데 그래도 얘기해 보면 보통 우리가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나는 저도 뭐가 믿지? 이게 좀 궁금해요. 도대체 뭐가 믿는 걸까? 어, 그건 좀 궁금하긴. 예전에는 이 정체성이 강할 때는 내가 믿는다 하고 뭐 머리에서 믿는다는데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믿는 걸까?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해요. 뭔가 믿잖아요, 우리도. 근데 뭐가 믿지? 뭐 공간이 믿나? 아니 뭐 이렇게 이런 생각도 막 했는데 아니면 이 뭐 스크린이 저절로 믿는 성향이 있나? 그런 거 궁금했었거든요. 사람이 믿는다, 내가 믿는다라는 거가 좀 저는 이제 조금은 무너지니까 뭐가 믿을까? 참 신기하네? 그런 생각 좀 해요. 이 답을 알고 싶다기보다는 신기하다.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생에 뭐 비극을 믿든 뭘 믿든 뭐 저절로 믿는다가 가장 맞는 말 같은데 나도 모르게 믿는다. 뭐가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그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옛날에 안 났죠. 난 내가 의도해서 믿고 안 믿고 한다는데, 제가 요즘에 이야기로는 저절로 믿어진다. 많이 듣다 보면, 자주 듣다 보면, 그래서 어디서 믿는지, 누가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념이 있고 신념을 믿는 사람이 있다? 요게 저는 이제 좀 허구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믿는 대상, 그게 허구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좀 신기한 거죠. 뭐가 믿는 거지? 남자인 정만이가 뭘 믿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게 저 이제 좀 이게 이거다라고 정하진 않고 그냥 신기하다. 이게 뭐가 믿는 걸까? 어저께인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뭘 믿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 믿고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하는 이 마음 공부가 진실을 대변해 주는 거야 믿고. 근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이 믿음과 믿음의 대상, 이게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정말로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표면적으로 잠깐은 가질 수 있거든요. 보통은 종교나 뭐 이런 것들이 날 믿어. 그러니까 요거가 가지는 어떤 한계의 학성이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으면 저 사람, 깨달은 사람, 와, 저 사람 뭐 잘하더라, 믿어. 요거에 가진 한계가 있거든요. 부처님도 표현하신 것처럼 자등면 벗들면 하라는 표현이 정말로 그런데, 어, 그 믿음의 이원성조차도 좀 깨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환멸감이랄까? 우리가,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따르다가 그 사람이 뭐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면 특히 스승이나 뭐 아니면 자기가 믿었던 종교,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환멸감,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의 설명이긴 하지만 해방될 수 있어요. 정말로 믿을 대상이라는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오직 음, 누가 믿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그러니까 어디서 믿어지는지. 그냥 뭔가 저절로 믿어지는. 자주 듣다 보면 저절로 믿어진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머리에서 믿어진다 이것도 아니니까.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런 그매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경험해가는 과정에 대한 믿음, 자기가 성장이었고 발전이었고 느린 것 같고, 이게 모든 게 감각적인 판단이거죠. 느리다, 성장이 없다, 발전이 없다. 괜찮거든요. 발전 없고 성장 없고 성장이 멈춘 것 같아도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이 삶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 스토리는 끝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가장 큰 비극 같은 인생 스토리 속에 평범한 평등한 게 있거든요.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랑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야기가 다를 뿐이지, 이야기가. 부자의 이야기나 가난한 사람 이야기나 똑같아요. 이야기가 다를 뿐이거든요. 이야기와 동일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번 달에 표현한 것처럼 누군가를 부러워했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음. 부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 변성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중생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와 상관없는 여러분의 실상은 거기서 흔들림 없는 그게 있거든요. 이야기의 내용과 상관없는 흔들림 없는 거기에 흔들림 없는 그게 있어요. 표면적으로 흔들리는데 내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 이야기 이게 허구거든요. 소설. 소설이라는 거 알고 휘둘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소설이지, 재밌는 소설이지 이러지 뭐. 그걸 휘둘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습관처럼 휘둘리기도 하겠죠. 근데 점점 그 세상에서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가 그냥 재밌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재밌는 거,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와 그 인연 스토리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감을 통해서라도 조금씩은 어, 항상 그 이야기가 항상 해피엔딩이 되길 바라는 긴장감, 불안함보다는 이게 해피엔딩이든 깨달음의 이야기든 죄인의 이야기든 의인의 이야기든 견성의 이야기든 견성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든 동일하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해결되어 있는 문제 없음, 그걸 이름하여 지금 이 순간 지금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로 이야기도 없고 뭐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이제 쫙 펼쳐지면서 그 영화에 어떻게 보면 완전 빠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스크린이다 뭐 이런데 이 영화에 빠져버려서 자기의 어떤 실상을 잃어버리는. 여러분들은 영화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 영화의 배경이거든요. 여러분들.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스토리를 너무 어, 저도 똑같이 살아가지만 너무 거기에 비극의 주인공에서 성공적인 깨달은 주인공에서 빠져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시간 동안 좀 강의를 길게 했어요.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뭐 오늘 이야기든 뭐
이제 끝나고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야기 마음껏 하는데, 거기에 통해서 자기 실상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뭐 이거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거든. 끝나고 나서 한번 또 편하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한 시간 정도 수고하셨습니다.